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핵심 지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자료나 연구 논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통찰력만 쏙쏙 골라내어 전달해드리는 딥다이브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할 주제는 현대의학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고형암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세포 크기를 조금 줄이거나 생명을 몇 달 더 연장하자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로드맵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 관해, 그러니까 궁극적인 완치입니다. 네, 완치요.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또 무게감 있는 문헌인데요. 2025년 11월자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에 게재된 고형암을 위한 면역세포 치료의 발전 가속화라는 학술 논문입니다. 이 자료가 특별한 이유는요. 캡스턴 테라퓨틱스나 인스틸 바이오 같이 이 분야를 완전히 이끌고 있는 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작성한 일종의 청사진이기 때문이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혈액암에서는 진짜 기적처럼 작용하던 최첨단 세포 치료법이 대체 왜 고형암 앞에서는 그토록 오랜 시간 좌절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그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어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문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유를 하나 짚고 싶은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신약 리스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보다는 의료계가 뼈아픈 실패들을 겪으면서 암이라는 존재의 그 면역 생물학적 복잡성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나, 그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록이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무기만 날카롭게 별이 날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대해야 할 적의 방어 체계가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던 거죠. 이 논문은 그 깨달음의 과정과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과학계의 기대치가 얼마나 좀 높았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액암에서의 성공은 정말 눈부셨거든요. 네, 안티-CD19-CAR-T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B세포 악성 종양. 그러니까 혈액암 환자의 무려 40에서 70%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잖아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에 다시 몸 안에 넣었더니 그 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내서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네,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감히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희망 섞인 가정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방식을 그대로 고용암에도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일종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 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약간 스마트폰 충전기 케이블 같은 거잖아요. 기기가 바뀌어도 끝에 달린 그 젠더.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항원만 고용암에 맞춰서 딱 바꿔 끼우면 똑같이 작동할 줄 알았던. 네. 아주 낭만적인 믿음이었죠. 타겟 항원만 교체하면 CAR-T나 TCR-T가 마법처럼 고용암을 없앨 거라는, 하지만 현실의 임상시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네, 줄줄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 실패 이후에 과학계가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역중계 연구, 즉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은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환자 병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기초 연구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이죠. 실험실, 현미경 아래로 가져오는 거죠. 환자 몸속에서 그 종양 미세 환경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강력한 약이 안 들었나 세포 단위에서부터 다시 뜯어본 거군요. 맞습니다. 실패를 가장 귀중한 데이터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몸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보낸 최종의 면역세포들이 고형암의 방어막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논문에 묘사된 그 저항 메커니즘을 보면 진짜 놀랍도록 정교하더라고요. 네,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방어 전술 같아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일단 투입된 병력의 한계입니다. 종양으로 향하는 T세포의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세포들의 컨디션, 적합성마저 현저히 떨어집니다. 긴 여정에 이미 지쳐서 전장에 도착하는 거네요. 병력도 부족한데 상태까지 최악인. 게다가 어렵게 종양 근처까지 살아서 가더라도 거기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종양 미세 환경이 치고 있는 물리적인 방어벽이죠.
고형암이 그냥 암세포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복잡한 구조물을 스스로 만듭니다. 특히 종양 기질, 그러니까 스트로마라는 조직이 주도해서 주변을 극도로 면역 억제적인 상태로 탈바꿈시켜요. 물리적으로 성벽을 쌓아서 침투를 막는 동시에 주변을 유독가스가 가득한 늪지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늪지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 적대적인 환경에 갇힌 T세포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무기력해지거나 완전히 탈진해버리겠어요. 네, 익스저스천이라고 하죠. 심지어 스스로 사멸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세포 자체의 영악함도 엄청나거든요. 어떤 영악함인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종양 이질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분증을 없애버리는 교란 작전이에요. 신분증이요? 원래 암세포 표면에는 T세포가 이건 적군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B2M 유전자 산물이나 HLA 같은 표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런 표지자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 타겟지 자체를 떼어버리는 거군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눈뜬 장님처럼 지나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혈액암 환자들한테서는 이렇게까지 다층적인 저항 메커니즘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고용암이 왜 그토록 넘기 힘든 산이었는지 명확해지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하지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파회법을 찾을 차례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장벽 앞에서도 돌파구가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들이 있죠. 흑색종 환자들에게 종양 침윤 림프구, 즉 TIL 치료가 아주 지속적인 반응을 보여준 사례도 있고요. 또 활망육종이라는 희귀암에서는 MAG4를 타겟팅하는 TCRT 치료제가 공식 승인을 받는 쾌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논문을 보면 그 외에도 PRME, NYESO1, GD2, GPC3, 클라우딘 18.2 같이 아주 특정한 단백질들, 일종의 암세포 지문을 사전에 타격하는 치료법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환자한테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형암도 세포 치료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네, 그 증명이 치료의 기준점 자체를 끌어올렸죠. 이제는 일시적인 억제가 아니라 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전략이죠?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많아서 이미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유발된 이른바 면역학적으로 관여된 종양을 상대하는 전술입니다. 아, 면역세포가 암의 존재를 약간은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럴 땐 어떻게 공격합니까? 일명 원투 펀치, 다중 타격 방식을 씁니다. 1단계는 강력하게 유전자 조작된 T세포를 투여해서 짧고 강렬하게 종양을 융단 폭격하는 거죠. 강력한 초기 타격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암세포가 바로 방어막을 칠 텐데요. 그래서 쉴 틈 없이 곧바로 2단계 타격, 즉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를 투입합니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BRM이요? 네, IL-18이나 IL-12 같은 사이토카인을 뿌리거나 면역관문 조절제를 써서 환자 본연의 내인성 면역력이 잠들지 않게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지속적인 포위망을 구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한 용병 부대가 성문을 확 부수고 들어가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환자 본인의 정규군이 총공세를 펼치는 합동작전이군요. 정확합니다. 다중 저항 메커니즘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촘촘한 전술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돌연변이가 별로 없어서 면역체계가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스텔스기처럼 숨어버린 종양들이요. 이런 암들도 원투펀치로 타격이 되나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런 면역학적으로 비활성화된 종양을 상대할 때는 패러다임을 아예 바꾼다는 겁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끈질긴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하죠. 장기전이라면 단순히 적군만 쫓는 게 아니라 적이 숨은 지형지물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논문 보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방패 역할을 하는 종양 기지를 동시에 타격한다고 하던데요. 네, 성 안에 적군을 치는 부대와 성벽 자체를 허무는 공병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양동작전이 셈입니다. 환경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거죠. 면역 회피를 원천 봉쇄하는 환경 개조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시면 공상과학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
저도 논문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체내 면역세포 공학 기술 말씀이시죠? 네, 인비보 이뮨셀 엔지니어링이요. 현재 칼티 치료는 환자 피를 뽑고 세포 걸러서 특수 실험실로 보내고 거기서 바이러스로 유전자 조작하고 다시 증식시켜서 꽁꽁 얼린 다음 병원으로 가져와서 주입하잖아요. 수주일씩 걸리고 비용도 수억 원이고. 네, 그 기다리는 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체내공학 기술은 그 길고 복잡한 제조 공정을 환자 몸속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핵심은 표적 나노입자예요. 복잡하게 몸 밖으로 꺼낼 필요 없이 유전자 조작 지시서 역할을 하는 메신저 RNA 같은 페이로드를 나노 입자에 담아서 주사하는. 그렇습니다. 표면에 특정 수용체를 단 미세한 나노입자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타겟 면역세포를 만나면 열쇠로 자물쇠 열듯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품고 있던 지시서를 쫙 풀어놓는 거군요. 네. 그러면 환자의 몸 자체가 즉각적으로 최첨단 CAR T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제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와, 내 몸이 치료제 공장이 된다니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게다가 약효가 떨어질 때쯤 나노입자를 한 번 더 주사하면 아주 싱싱한 효과기 세포를 반복해서 계속 만들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장기전이라는 두 번째 전략에 아주 완벽하게 부합하는 무기죠. 자, 이렇게 원투펀치부터 체내 공학까지 엄청난 과학적 진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 닿으려면 기술 말고 또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걸 승인하는 제도의 혁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적응형 임상시험 설계 도입이 필수라고 강하게 주장하죠. 아, 기존의 방식은 너무 뻣뻣했잖아요. A라는 약을 수백 명한테 투여하고 부작용이 있든 없든 몇 년 묵묵히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성공 실패에 가르는. 네, 실패하면 수천억 원이강 환자들의 귀중한 시간이 증발해버리죠. 그래서 바스켓 설계 같은 유연한 접근법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바구니에 과일 담듯이 하나의 훌륭한 T세포 제품을 위암, 폐암, 유방암, 여러 암종에 동시에 테스트해보는 거군요. 거기다 임상 도중에도 환자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과 조합하는 등 궤도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경로 바꾸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몸속 암세포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눈 역할을 하는 게 액체 생검과 순환 종양 DNA 분석 기술이에요. 예전엔 몇 달 기다렸다가 CT나 MRI를 찍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체열만으로도 혈액 속 미세한 암세포 DNA 조각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거죠. 네, 미세잔존 질환이 있는지 암세포가 내성을 획득하려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지 조기에 파악할 수 있죠. 이 정밀한 데이터가 받쳐줘야 적응형 임상이 안전하게 굴러갑니다. 이걸 쭉 들어보니 천재 과학자 몇 명이나 제약사 한두 곳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전혀 아니네요. 맞습니다. 학계와 산업계가 바이오마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고 임상을 관리하는 전문 수탁기관, 즉 CRO들의 분석 능력도 고도화되어야 하죠. 무엇보다 심판인 규제기관, 예를 들어 FDA의 가이드라인도 혁신 속도를 따라가 줘야겠네요. 네, 산업 전반의 생태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특정 환자를 선별하는 동반 진단 기술이나 복합 제품 개발 지침 등 유연한 FDA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미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여정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면 고형암 치료는 이제 단순한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중계 연구로 적의 방어막을 낱낱이 파악했고 원투펀치로 방패와 적을 동시에 박살내고 나노입자 체내 공학으로 몸 자체를 무기 공장으로 만들고 있죠. 네, 게다가 임상시험의 규칙까지 유연하게 바꾸는 생태계의 진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모여서 곧 암이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완치되는 병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까 말한 표적 나노입자를 통한 체내 면역세포 공학 기술이 극도로 정교해져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요? 네. 종양이 형성되는 아주 초기 단계에 그 기전을 원천 차단하는 일종의 초정밀 암 예방 백신처럼 쓰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네요. 싹이 트기도 전에 면역 체계가 먼저 잘라버리는? 더 나아가서 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나
퇴행성 뇌질환 같이 망가진 면역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암을 치료하려던 기술이 인류가 질병을 대하는 판도 자체를 바꾸는 생물학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말 엄청난 상상이네요.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과학적 성과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여러분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